네, 안녕하십니까. 욜로 V9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V9 버전에 대해서 실습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데이터 종류,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라벨링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실시간 객체 탐지하는 전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알고리즘은 영상 이미지에서 객체를 탐지하는데 실시간 탐지, 즉 빠르게 탐지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CNN이라고 해서 영상에서 탐지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그 알고리즘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별하는, 그래서 영상 이미지에서 객체 탐지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CNN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2단계로 처리하다 보니까 속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 속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제안된 방식 중에 하나가 욜로입니다. 자, 그 욜로가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9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논문과 또한 소스 코드가 GitHub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욜로 V9를 이제 실습하려고 여러분들 코랩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데이터 수집과 라벨링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학습됐던 모델을 가지고 객체 탐지하는 것을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욜로 V9 소스 코드를 다운받게 되면 거기에 이미 학습된 데이터가 8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없이 객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하고 있는데 코코.야물이라고 하는 파일에 80가지의 데이터의 종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객체를 욜로 V9에서 구별하고 탐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0번은 사람이면 0번인데 그걸 탐지하는 거고, 바이스클이 1번, 그 다음에 카가 2번. 그래서 이 번호가 매겨져 있는 이유는 어떤 이미지에서 거기에 있는 객체들을 라벨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라벨링을 하면서 얘는 무엇이다라고 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 알려주는 번호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80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탐지하겠다 하면 굳이 학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학습된 모델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80가지 중에 내가 탐지하고 싶은 객체가 없다면 그러면 새롭게 학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폰이나 태블릿, 지갑, 펜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의 종류, 여기서는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클래스 목록에 요 네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폰이나 태블릿이나 지갑이라고 하는 것을 탐지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객체의 종류를 탐지하고 싶다면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 즉 영상 이미지를 모으고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영상 이미지에서 요거는 폰이고 요거는 태블릿이고 요것은 지갑이다 라고 라벨링을 합니다. 그렇게 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 라벨링을 하는 도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라벨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이 라벨링 된 데이터를 이제 웹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라벨링 된 것을 다운받아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클래스, 즉 탐지하고 싶은 것이 살아있는 것, 그리고 사진, 그리고 디바이스, 장치, 요 세 가지의 클래스, 세 가지 종류를 탐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 라벨링 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요것이 로보플로우라고 하는 사이트에 다른 사람들이 라벨링해서 올려놓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 라벨링 된 데이터셋을 다운받아서 이걸 기반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요 세 가지 종류 이외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클래스가 들어있는 영상 이미지를 수집을 하거나 받아와서 그거를 라벨링을 해서 기존에 라벨링 된 거랑 합쳐서 합쳐서 학습을 하게 되면 클래스, 즉 세 가지의 종류가 아닌 네 가지, 다섯 가지를 확장해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콜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콜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권한 허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콜앱을 사용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앱을 이용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라벨링 된 이미지 있죠. 아까 이제 로보플로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그 라벨링 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 이미지가 요 압축 파일인데 요 압축 파일을 어디다 넣으면 되냐면 요 욜로 v9 안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자, 욜로 v9는 환경 구축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구축이 됩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1분 정도 소요가 돼서 구축이 되고 나면 이 압축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이 압축 파일 안에는 3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트레인, 그 다음에 베리드, 그 다음에 텍스트. 이 3개의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와 라벨링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축된 형태로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압축된 파일을 이 명령어 unzip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압축을 풀면 이렇게 3개의 폴더와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2개와 여기에 데이터 아뮬이라고 하는 파일이 압축이 풀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콜앱으로 GPU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간혹가다 GPU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간혹가다 자원을 사용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CPU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GPU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자원을 쓰면 차단이 되긴 합니다. 자, 콜앱에서 GPU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자, 학습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욜로 v9 안에 train.py 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에서 그 파일을 가지고 파이썬으로 구동을 이렇게 지금 뭐 3줄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줄입니다. 한 줄인데 이게 이제 줄바꿈을 해준 거죠. 왜냐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역슬래시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다 쓰고 그 다음 주에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데이터 야물. 아까 이제 압축을 풀면 이 파일이 생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환경 구축을 할 때 그 사전에 학습됐던 파일들 다운받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 중에 glen이라고 하는 이거 사전에 학습된 모델입니다.
요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욜로 v9를 환경 구축을 하게 되면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요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세 줄의 명령어를 넣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선 엠포크가 25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0번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0번부터 24번까지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거든요. 요거 캡처한 거는 네 번째 거를 캡처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이제 이미지 학습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미지 개수가 적으면 빨리 학습이 됩니다. 뭐 제가 요걸 가지고 해봤을 때 한 10분 정도의 학습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학습을 하게 되면 욜로 v9 안에 런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폴더, ESP라고 하는 폴더, 웨이트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면 best.pt라고 하는 학습된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어떤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생깁니다. 생기는데 요때 모든 걸 다 학습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모델을 만들고 성능이 좋은 것을 베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성된 것이 last.pt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생성된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학습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일 좋은 학습 모델로 실시간 객체 탐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학습된 모델 best.pt를 가지고 탐지를 할 건데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하고자 한 우리가 객체를 탐지하고자 한 그런 객체의 종류가 들어있는 이미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든지 사진을 찍든지 해서 그 이미지를 구합니다. 이미지를 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우리 아까 욜로 v9에 특정한 폴더에 여기는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device.jpg라고 하는 그림 파일을 넣었습니다. 넣어놓고 요 이미지에서 객체를 한번 탐지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되어지는 파이썬 소스가 detect.py입니다. 이걸 가지고 탐지를 할 거고요. 그 해당 이미지는 요 정도 크기, 최소 이미지 해상도가 1280이고요. 그럼 신뢰도는 0.1, 0에서부터 1까지거든요. 그 사이에 10% 신뢰도.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0이라고 하는 것은 GPU로 탐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0은 이제 GPU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웨이트, 아까 이제 학습된 모델이 뭐예요? 베스트 PT죠. 뒤에 베스트 PT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베스트 PT를 이용해서 요 이미지를 에서 객체를 탐지하겠다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runs라고 하는 폴더 밑에 detect 안에 ESP 여긴 2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탐지를 두 번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ESP고 그 다음에 하면 ESP2 그 다음에 하면 ESP3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지는 거고요. 요 안에 가면 탐지가 된 새로운 이미지 파일이 똑같은 이름으로 요 폴더 안에 생성이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더블 클릭하면 그 오른쪽 화면에서 보여주고 이거 잘 보면 탐지됐다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탐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핸드폰인데 핸드폰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잘못된 탐지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학습이 정확하게 안 됐다는 얘기죠. 왜 안 됐느냐?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갖고 라벨링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데이터 양이 적거나 뭐 아니면 정확한 크기로 해서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좀 두리뭉실하게 해서 노이즈가 들어갔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탐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욜로 V9를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라벨링해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고 학습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다른 이미지에서 객지를 탐지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도가 높으려면 즉 원하는 물건을 잘 탐지하고 탐지됐을 때 그게 내가 라벨링 했던 대로 탐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면 핸드폰을 탐지하고 이게 핸드폰이다라고 알려줘야 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상 이미지를 가지고 라벨링을 해야만 정확도가 높아진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래 더보기 또는 밑에다가 소스 코드를 접근할 수 있는 URL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 보시면 되고 거기에 코랩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그 GitHub에서 제공해 준 소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씩 실행해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로봇플로우라고 하는 계정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거기에서 API 키를 받아서 넣으면 그 축구 경기의 선수하고 그 다음에 뭐 심판, 뭐 공, 뭐 이런 걸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습을 해보니까 잘 탐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 학습을 할 때 그 경기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거기에 선수들이 너무 작은 비중으로 나와 있어요. 걔네들을 갖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모양으로 비슷하면 이게 탐지가 돼요. 근데 큰 사람은 잘 탐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했을 때의 그 이미지하고 비슷한 걸로 탐지를 하면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학습했던 거는 크기가 작은 걸로 학습을 해놓고 큰 이미지, 객지가 큰 거 가지고 탐지를 했을 때는 오히려 언밸런스하게 안 맞아서 탐지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됐던 이미지들을 잘 보고 그거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게끔 이미지를 받아서 그걸 탐지해 보는 그렇게 한번 실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